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.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. 이 보시면은 여기 뭐 고려대학교, 뭐 서울대학교 학생들에서 합격, 또 서울대학교,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. 합격 통지서만 뭐 제 그 개인 실에 꽉 차 있습니다. 도배가 되어 있고요. 제가 보낸 그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번에는 시험 중간고사, 기말고사 대비해서 시험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초등학교 부모님들도요,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좀 동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계획법은 응용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.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본 방법 중에서 제일 완벽하고요. 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지금 좀 알려지고 있죠.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. 또 이제 시험을 조금이라도 잘 보게 하는 그 중요한 팁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리고 좋아요, 구독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계획표는 이렇게 됩니다. 중간고사 계획표.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이제, 시험이 사회, 과학, 국어가 있다고 해보죠. 이때 날짜가 이제 잡혔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짜야 되냐면 그 사회 보는 시험 첫날이죠. 그 전날은 당연히 사회를 공부해야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는 또 그 전날, 사회 전날은 대칭되게 과학을 공부하는 겁니다. 이날은 시험 전날은 그 직전에 보는 사회를 공부하고요. 이렇게요. 그 다음 과학이죠.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사회 공부하는 전날은 이렇게 과학을 시험 계획을 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셨겠죠? 다음 날이 국어 시험이면 대칭적으로 과학 전날에는 이렇게 국어를 공부하는 거죠. 국어 공부 시간이 이틀 정도 필요하다 하면 여기 이틀을 잡는 게 괜찮겠죠.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계속 시간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면요. 마음도 편하고요. 그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. 어떤 날은 이거 공부하고 어떤 날은 저거 공부하고 그러지 않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칭적인 시간표, 계획표를 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거는 암암리에 많이 했었는데요. 요새는 조금 알려지고 있죠. 이 계획표, 공부 계획표는 단지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뿐만 아니라요.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 계획표입니다. 생활 계획표가 되겠죠. 굉장히 현실적인 계획표니까요. 그렇게 알아두시고요. 국어, 영어, 수학을 매일 해야 되겠죠. 이때 할 때 조금씩이나마 좀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대칭적으로 짜는 방법 잘 아시겠죠? 그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활용을 하시고요. 고등학생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죠.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학생들도 알고 있고요. 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셔서 자녀들이 공부할 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. 그러면 수학은 이제 문제집을 사실 3회독을 하는 방법과 또는 이제 책 2권 이상의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봐야 돼요.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어쨌든 교과서죠. 그러니까 교과서를 최소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. 수학도 마찬가지예요. 수학도 아무리 쉬운 문제들이 예제가 나왔더라도 3회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. 문제량이 적죠. 수학 교과서가 교과서 뭐 개혁에 의해서요 얇아졌어요. 그러니까 문제 양도 적으니까요. 3회독 하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3회독을 하셔서 실수하지 않는 시간이 없을수록 교과서에 충실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. 3회독을
하셔야 되죠. 아까 그 계획표대로 하면서 교과서를 충분히 숙달되도록 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또 공부하는 방법이, 그때그때마다 그 자기 연습장 있죠.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연습장에다가 만약에 오늘 뭐 사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,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다 써보는 겁니다. 다 써보는 거죠. 그 부모님들도 이제 뭐 아이가 공부가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다 그러면 사회 아는 만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렇게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다 딱 쓰게 하면 자기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니까요. 모르는 부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캐치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다가 쭉 써보는 거죠.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아는 것들 쭉 써보는 겁니다. 그럼 차분히 정리도 되고요. 좋습니다. 여기 있죠? 그래서 교과서 3회독. 그 다음에 그 연습장에다가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 쭉 써보는 겁니다. 다. 그래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해서 구분이 되겠죠. 자연스럽게. 그럼 더 공부하는데 자극이 되죠. 그래서, 그러고 이제 또,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. 친구와 공부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시험 기간에. 왜냐면 이제, 친구와 이제 도서관을 간다든지 해서 아니면 친구네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, 좀 즐겁죠. 즐거운 마음으로 가긴 하는데, 서로 이제 조금 한 30분만 지나도 얘기하고 싶어지죠. 친구랑. 하루 종일 수다 떨다가 집에 가거나 아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PC방을 갑니다. 이게 공부 조금 하다가 그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데요. 그게 안 되죠. PC방 일단 가면 아이들은 주구장창 게임을 하죠. 그러면 애들은 요 게임 한 만큼 더 내일 더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내일 더 공부하지 않죠. 그런 학생들은.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물론 예외가 있죠.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공부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공부도 잘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좋은데, 근데 뭐 의지도 약하고 공부에 크게 이렇게 관심도 없는 친구들과 갔다가는 다 망하는 거죠. 친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,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망하고 그 친구도 그 자녀의 친구도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친구와는 가급적 하지 말 것. 근데 예외도 있다는 거.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SNS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.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많죠. 카카오톡도 그렇고 SNS 그 핸드폰을 좀만 보고 스트레스 풀고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막상 공부는 뒷전이고 그거 보다 보면 뚝딱 시간이 다 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절제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계획 짜는 법, 그 다음에 복습, 자기가 아는 거 복습하는 거 있죠. 종이에다가 연습장에다. 그 다음에 교과서는 꼭 3회독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웬만하면 친구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시험 기간에. 그 다음에 SNS를 하지 않는 거. 요것만 좀 지켜서 시험 공부를 좀 하신다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네, 부모님들도 화이팅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